안녕하세요. 김희석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상사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웬 뜬금없는 이론? 야, 김 약사 그런 거 말고 그냥 당뇨에 좋은 영양제 얘기나 해줘. 이러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이 상사이론에서 이 상사라는 것은 서로 상 닮은 사자를 써서 서로 비슷하다라는 의미래요. 이게 바닷물의 염분 균형, 사람 몸의 염분 균형, 임산부의 그 양수의 염분 균형이 비슷하다라는 건 아시죠? 그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비슷하고 그리고 그러한 비슷함이 우주의 근본 원리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래요. 이 이론을 그냥 사람 몸의 건강과 연결을 지어보자면 이 사람과 비슷한 모양, 비슷한 성질,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식물이나 동물들은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식물이나 동물로 그러한 사람의 손상된 장기나 손상된 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재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해서 우리 인간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로 그러한 해당 장기의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 시도를 해온 거죠. 이러한 상사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당뇨병과 연관된 장기가 뭘까요? 네, 바로 췌장입니다.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의 분비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게 당뇨잖아요. 그런데 이 췌장과 거의 모양도 유사하고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함유하고 있는 성분 또한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과 똑같은 그런 채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요주입니다. 이거 별명도 있더라고요.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요주의 모양은 신기할 만큼 정말 췌장과 닮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유된 성분들을 보면 그 효능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피인슐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식물 인슐린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얼마나 인슐린과 똑같으면 인슐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혈당을 낮추는 단백질인데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혈액 중에 포도당이 그냥 주저앉아서 꼼짝도 안 해서 혈당이 높여지는 게 당뇨병인데 이게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이 몸 안에서 혈당이 그냥 혈액 중에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으로 가져가서 에너지로 그냥 다 써버리게 다 쓰여지게 하는 성분이 바로 피인슐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슐린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인슐린을 먹게 되면 혈액의 당은 낮추고 에너지는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서 이 요주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몸의 열과 피로를 없애고 기력을 회복해 준다라고 쓰여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요주의 약성은 차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피로를 없애고 그리고 당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이게 기력이 올라서 회복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당이잖아요. 이 당을 에너지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당뇨약의 그 일종의 메트폴민 아시죠? 이 메트폴민과 같은 기전인데요. 그래서 이 피인슐린이 함유가 된 이 요주는 다른 암에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특히 췌장암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췌장암에 있는 분들은 좀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주의 껍질, 이 요주의 껍질에는요, 이 카란틴이라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용성 사포닌인데 이 카란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더 잘 분비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더 잘 분비가 되니까 당연히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인슐린이 잘 분비가 돼서 혈당이 만약에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저혈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혈당이 되면 이게 베타세포에 기량하는 또 알파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췌장세포에. 그래서 알파세포를 자극을 해서 오히려 혈당을 또 더 높여주는
그런 더블 액션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여주고 높아지면 낮춰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조절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주의 정말 조화로운 효능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요주의 씨앗 속에 있는 펩타이드인데요. 이 펩타이드는 단순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생에 관여하는 재생 펩타이드예요. 모든 종이 그렇지만 이 씨앗은 줄기세포에 해당이 되잖아요. 씨앗은 이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이 씨앗 속에 함유된 펩타이드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씨앗은 해당하는 식물이나 동물의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뭐 췌장세포가 손상이 됐던, 또는 뭐 당뇨가 오래돼서 뭐 췌장세포가 망가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췌장이 그런 손상이 있을 때 정말 온전하게 뭐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요주의 과육도 아니고 껍질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씨앗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사 이론의 핵심이 되는 부위가 바로 씨앗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사 이론에 기반해서 이미 뭐 검증된 제품이나 효능이 인정된 식품들도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가 옥수수 불검화물이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의약품이거든요. 이게 옥수수대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대를 잇몸과 같다고 본 거죠. 상사 이론에 기반해서 옥수수 알갱이를 치아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걸 옥수수대에 용매를 넣어서 거기에 있는 펩타이드를 추출해낸 건데요. 아마 말만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정말 1년 내내 광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다 드셔봤음직한 의약품, 바로 인사돌입니다. 이 인사돌이 바로 상사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펩타이드, 옥수수 불검화물 추출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술이요. 우술은 소의 무릎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제 우술이라고 붙여졌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게 무릎이나 그런 관절이 좋지 않을 때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약국이나 한의원 가면 이 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을 취급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만큼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돼지의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또 잘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상사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민간요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이 안 좋으면 동물의 간을 많이 먹었었죠, 옛날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두도 있죠. 이 호두에 있는 펩타이드를 먹으면 이런 치매나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예전부터 뭐 치매가 있거나 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특히 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 그냥 호두를 많이 아마 즐겨 드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런 호두가 실제로 치매나 기억력에 좋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췌장과 같은 모양을 지닌 이런 요주를 먹으면 췌장의 기능도 좋아지고 뭐 당뇨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상사 이론에서 출발한 그런 건강 비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요주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요주 먹을 때 말려서 뭐 차로 우려내서 먹거나 환으로 뭐 해서 먹거나 또는 삶아서 기름에 볶아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씨앗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씨앗에 있는 쿠크로비타신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구토나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드실 때는 이게 씨앗을 다 파내고 그 외에 뭐 과육이나 껍질만 드셔야 되거든요. 이렇듯이 그 진정한 상사이론의 근원이 되는 씨앗, 이 씨앗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최근에 씨앗에서 그 재생에 관여하는 재생 펩타이드를 정말 정교한 기술로 따로 추출해서 이게 제품화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주 씨앗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손상된 그런 췌장의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생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 약국가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이게 효능이 검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게 짧은 시간인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효능이 임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최근에 잘못된 뭐 식생활이나 뭐 과도한 스트레스의 지속으로 이게 당뇨 환자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비만도 많아지고 있고요. 성저숙증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비만과 연관된 특히나 이제 소아당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당뇨가 이 당뇨 외의 모든 성인병,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뭐 심혈관계 질환의 시작이라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디 달고 모양도 정말 예쁜 과일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당뇨를 부추기지만 정말 입에도 너무 쓰고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은 울퉁불퉁한 요주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채소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췌장암이 있는 분들 꼭 좀 요주에 관심 가져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참고로 아실 것은 이제 요주는 약성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드실 경우에는 꾸준히 생강차하고 좀 병행을 하신다 할지 또는 뭐 흑마늘 같은 거를 꾸준히 병행을 해서 꼭 같이 드시길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